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지난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상승폭이 낮아져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라는 안도감에도 이어진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경기 침체 불안감이 다시 부각된 모습인데요. 뉴욕 증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변동성이 큰 하루가 이어졌는데요.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던 코스피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강보합 마감했고요. 옵션 만기일에 2차 전지 매물 정리까지 오늘 시장 변동성이 컸던 만큼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기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일수록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실시간으로 다양한 이슈들과 시장의 흐름들 소통해주고 계시니까요. 참여해보시면 내일장에서 필승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는 다양한 투자 전략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드려야겠죠?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 또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 시장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직접 추천해 주시는 필승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이 장 후반 저스템의 흐름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필승 종목들의 상세한 수익률 현황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엎치락 뒤치락 다시 수익률 1등으로 올라선 저스템입니다. 오늘 장 마감 직전 시원하게 올라주면서요. 14% 상승 마감해줬고요. 현재 수익률 64%입니다. 60%대를 돌파했는데 전문가님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보고 계시고요. 이어서 펨트로는요. 오늘 장중 한때 10%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종가는 1.2%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수익률 52.83%로 53%에 가까운 수익 실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TF인데요. 이번 주 조정 기간을 잘 견뎌주는 모습이고요. 현재 13%에 가까운 수익률 안겨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루닛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 올라서면서 오늘은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수익률 11.85%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관련된 이벤트가 다가오는 만큼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은 GI 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 바이오주의 수급이 약해지면서 현재 0.84%의 수익률 달성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필승 종목들도 아쉽게도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고 바이오랩, QRT 그리고 가온칩스는 현재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필승 종목들은 전문가님께서 함께 대응해주고 계시니까요. 자세한 전략 노란톡방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매도 완료한 필승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엔젯입니다. 현재 최종 수익률 1등이고요. 23%가 넘는 최종 수익률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모델솔루션과 이수페타시스 각각 22%와 18% 넘는 최종 수익률 기록하면서요. 역시나 20%에 가까운 수익 실현 안겨줬습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성호하이텍은 최종 수익률 15% 돌파해냈고요. 다음 종목인 ST큐브와 제이오는 모두 단 하루 만에 단기 수익 실현 만들어내면서요. ST큐브는 14.11%의 수익률, 제이오는 당일 바로 13.82%의 단기 수익 실현 만들어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지하이텍 최종 수익률 12.66%로 마무리했고요. 동국산업과 마인즈랩은 각각 10%와 6% 이상의 최종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은 인텔리안테크가 5% 가까운 최종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 완료한 성일 하이텍과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손절가를 제시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승 종목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필승 종목들의 수익률 화면으로 확인해 봤고요. 이제 김광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도 역시나 필승 종목들의 리뷰와 또 오늘 장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셔야죠. 네. 네. 이미 앵커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더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네, 미국 증시는 예상치보다 0.1% 정도 낮은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5.0%고요. 이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다가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올해 말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발표되니 미국 증시는 이에 반응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양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으나 상승 전환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었던 만큼 평소보다 더 큰 변동성 보였는데요. 에코프로 등 2차 전지주가 하락 출발해서 급 반등하고 또 이후 재하락하고 이렇게 널뛰기 하는 장세, 그런 모습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2차 전지주로의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다른 테마들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도 역시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 마감 직전에 코스피 지수가 아주 그냥 멱살 잡고 끌어올리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도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역시 옵션 만기일의 영향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은 오늘 특별한 이슈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때문에 이렇게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주가 이렇게 오늘 요동치는 모습 확인하시고 제가 노란 톡방을 통해서 이런 삼각구도가 현재 수급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 충분히 전해서 알고 계셨을 텐데요. 오늘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 이걸 다시 한번 실감한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몇 가지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거래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신규 상장주 공모가를 60에서 400%로 확대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또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14일부터 3대 아마게인 AACR이 열린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황 간단하게 정리해 봤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정해 주신 내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핫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내일을 이기는 핫 이슈. 장 초반 크게 흔들리던 2차 전지 섹터가 급 반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상승을 위한 조정일지, 일시적인 반등일지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오늘 시장을 들썩였던 또 다른 이슈입니다. LG전자의 전장사업부에서 인수합병 전문가를 확충한다는 소식인데요. 핫 이슈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이슈로 2차 전지 반등 관련 이슈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네. 앞서서 시황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또 맞습니다. 어떤 자세한 내용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도대체 오늘 2차 전지가 왜 반등해서 왜 오르는 거야 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아마 애쓰셨을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EV 첨단 소재, 강원에너지 등이 어제 이어서 장 초반에 아주 폭락하는 그런 폭락세를 보이다가 또 급 반전해서 아주 높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약간의 그냥 반등 정도였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유들을 찾아보지 않으셨을 텐데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오른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생각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그저 신경 쓰는 정도였겠지만 일부 종목의 경우 장중의 변동폭이 40%를 넘어가는 이런 내용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40% 넘는 이런 수급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2차 전지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다른 테마에 영향을 주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2차 전지로 갑자기
수급이 몰리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가라는 이유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요. 저는 오늘 장중에 대응해서 이런 이유를 찾기보다는 먼저 톡방에 있는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반등하고 상승 모습 나오고 지금 40% 가까워, 물론 그전에 40%까지는 아니었지만요. 상승 모습 나오지만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된다.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된다라고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종목 토론방에서도 오늘의 2차 전지주 이런 내용들이 어제 오늘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였으니까 이건 건강한 조정이고 더 큰 상승을 위한 조정이었을 뿐 이제 다시 상승한다. 아니다. 이건 데드캣 바운스에 불과하다라고 논란이 많은데요. 데드캣 바운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제 의견을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런 상황에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는가라는 점을 먼저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확신이 설 때 투자를 하시는 것이고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확신이 서지 않으실 때는 한 발 물러설 때다라고 하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기 드리자면 저는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전기차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할 마음이 정말 요만큼도 없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을 보인다면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시기를 저는 권해드릴 겁니다. 조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조금 크게 나와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당연히 매수해야 되고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길게 보고 투자를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얘기 드리자면 제 생각은 2차 전지주 현재는 물러설 때고 다시 상승할 때 맞춰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주 에코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가님께서도 실적 발표가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네네. 네. 에코프로 실적 발표 이후에 제가 실적 발표하는 이 4월 11일 날이 매도 시점이다라고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이후 이런 조정폭을 보이다가 오늘 이렇게 위아래 꼬리를 달며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거래량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제가 분봉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오늘 장 시작과 함께 이렇게 하락했다가 쭉 끌어올리는 모습, 다시 이후에 조정받는 모습, 이런 모습이 오늘 분봉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정도의 큰 거래량이 나왔다. 제가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렸을 때 이게 만약에 앞에 이런 14일에 대한 이런 가격대, 매물대를 딛고 넘어서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게 좋으나 지금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서 이렇게 하락할 때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이 하단에서 매집해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물량을 털어냈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얘기 드렸었습니다.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 중에서는 지금 이렇게 다 정리하시고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정리하시고 지금 관망하는 자세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이후로는 제가 하루 이틀 전에 아니면 한두 시간 전에 얘기 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수주일 전부터 벚꽃 엔딩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예 날짜까지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또 매도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설명드렸으니까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매도하시고 지금 관망한 자세로 보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물러설 때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 첨단 소재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EV 첨단 소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역시나 엄청난 상승 각도를 보이면서 올라섰고요. 오늘 또 엄청난 거래량을 보이면서 지금 위아래 꼬리를 달았습니다.
뭐 에코프로보다는 당연히 차트를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날 수도 있다라고 보실 겁니다. 여기도 분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하락을 보였다가 장 시작에 급격하게 끌어올리고 이후에는 조금 하락을 보였지만 조금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엄청난 상승 각도를 보이면서 올랐지만 역시나 거래량이 터지면서 앞에 거래량을 넘어서지 못했어도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이런 모습 보였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이런 때는 한 발 물러설 때다. 역시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2차 전지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앞서서도 얘기 드린 이슈죠.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얘기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LG 전장 인수 가자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요. 네네. 네, 제목이 또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앞에 가자에는 물음표를 그리고 지금 제목에는 느낌표를 달아놨습니다. 네. LG전자가 미래 사업으로 육성 중인 전장사업부에서 인수합병, M&A 전문가를 확충한다는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들썩들썩 거렸는데요. 인수합병 후보 영역으로는 차량용 반도체가 유력하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 이쪽에서 LG전자가 전장 관련해서 인수가 유력하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일부 일 수도 있고 더 많으실 수도 있지만 전장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차량용 전장은 차량에 있는 전기, 전자, 장비나 부품을 통칭하는 그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내비게이션, 배터리 관련 시스템, 배터리 관리 시스템, 카메라 모듈, LED 램프, ABS 모터. 뒤로 갈수록 말이 점점 어려워지네요. 이런 등 전기, 전자 관련된 부분들을 다 통칭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고요. 삼성도 그리고 LG전자도 이렇게 전장 사업에 많이 투자를 시작했고 이런 내용들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장 사업의 LG전자는 좀 후발주자입니다. 전장 사업의 후발주자인 LG전자는 이것들을 단기간에 따라잡기 위해서 인수합병 그리고 지분 투자를 위해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해 왔는데요. 2018년 당시에는 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인 1조 4,400억 원, 1조 4,400억 원을 오스트리아 차량용 조명회사인 ZKW를 인수하는 데 사용했고요. 그리고 2021년 7월에는 캐나다의 유력 전기차 부품회사인 마그나와 합작법인인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을 설립했습니다. 마그나는 그 당시에 아주 이슈가 많이 됐으니까 기억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21년에 이스라엘 자동차 보안업 관련 업체인 사이벨럼의 경영권도 역시 1,458억 원을 투자해서 사들였습니다. 이런 인수합병 왜 이루어지냐? 앞에 설명드렸지만 후발주자가 빠르게 치고 나가기 위해서 이런 인수합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이 상황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궁금해하시는 거 당연히 제가 풀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뭘 사란 얘기냐? 어디 관심을 가지란 얘기냐?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LG전자 인수합병 관련해서 시장의 후보군이라고 평가받는 회사들 한번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세아 메카닉스가 있겠고요.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텔레칩스, 넥스칩 같은 회사가 있겠고요. 또 인쇄 회로 기판을 생산하는 현우산업 등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하나 콕 집어줘야지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못 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관련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 세아 메카닉스 준비해 주셨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오늘 18.08%로 마무리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오늘 더 큰 상승을 보여서 이 앞에 있는 이 매물대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왔다면 당연히 더할 나위 없이 앞으로도 쭉쭉 올라가는 모습 보였겠지만 하지만 지금 세아 메카닉스도 신규 상장주로 지금 현재 보이는 것들이 차트의 전부입니다. 제가 신규 상장주 그리고 뭐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역사상 신고가, 그러니까 신고가 영역 근처에 있는 종목들은 꼭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점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필승 종목으로 많이 가지고 나오는 종목들도 이렇게 이 종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현재는 뭐 큰 거래량이 나와서 이런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니까 약간의 이걸 줄이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내일 또 같은 뉴스가 나오면 같은 이슈가 나온다면 더 큰 상승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앞에 모든 이 어떤 거래량보다 그 이상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들어왔다. 이것들은 확실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켜보면서 접근할 타이밍을 기다려보자라는 얘기로 세아 메카닉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얘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텔레칩스 한번 보면서 얘기 드릴 텐데요. 텔레칩스도 이렇게 길게 보면 오늘 거래량이 들어왔지만 앞에 이런 거래량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부족하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왜 거래량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냐? 거래량은 바로 에너지, 힘이기 때문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매물대를 쉽사리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에너지 그리고 힘이 필요하다라는 점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텔레칩스보다는 투자하신다면 좀 더 세아 메카닉스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 좀 조정을 기다려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핫한 이슈와 또 관련 주까지 자세하게 풀어주셨는데요. 종목들과 이슈들의 더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또 그리고 거래량의 비밀이 궁금하신 분들 저희 노란톡방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스캔의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 또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전문가님과 함께 핫 이슈 살펴봤는데요. 핫한 이슈 속에는 또 핫한 업종이 있기 마련이죠.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정하신 시장을 이기는 핫 업종,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시장을 이기는 핫 업종. 시장을 핫하게 만든 현대차 그룹의 24조 원 투자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자세한 얘기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이 마무리되면서 살짝은 관심에서 벗어난 엔터테인먼트. 오늘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금이 다시 한번 살펴볼 때라고요. 지금 바로 핫 업종에서 만나볼게요. 첫 번째 핫 업종은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이 현대차 그룹의 투자 이슈와 관련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현대차 그룹의 24조 원 투자에 대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24조 원, 이게 기존에 21조 원 투자에 3조 원 정도 더해진 내용이다라는 점도 알려드렸었고요. 또한 HTS상에 왜 자동차 장비가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는지라는 이유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1994년 현대차 아산공장 기공 후에 이번 국내 완성차 공장이 건설되는 것이 29년 만입니다. 29년 만에 완성차 공장이 건설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렇게 자동차 장비가 따로 있었다면 당연히
힘들었겠죠, 많이. 네. 네. 여기서 뭐 장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복습하자면 자동차는 아니지만 다른 분야, 다른 제조업 분야에서 투자가 늘어나고 공장이 지어지면 뭘 봐야 된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습니다. 장비라고 지금 외치시는 거 저 지금 다 들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봐야 되냐? 이렇게 현대차 투자가 늘어나는데, 현대차 그룹의 투자가 늘어나는데 어디를 봐야 되냐? 제가 어제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부품주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심 있게 지켜보고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오토랜드 화성의 지난해 4월에 선보인 스마트 팩토리 브랜드 이포레스트를 도입해서 효율화와 지능화를 추구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보관을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될 걸 꼭 이렇게 어렵은 말을 써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토랜드의 셀 방식의 생산 체계를 도입한다는 내용인데요. 셀 방식은 가공, 조립, 이송, 검사 등의 이런 과정을 하나의 세포 단위, 그러니까 셀 단위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유연하고 신속하게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각 셀에서는 인공지능, 로보틱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적용해서 실시간으로 작업 진도를 확인하고 또 효율적인 작업 방식을 제공하는 등 고도화된 체계가 도입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좀 그대로 옮겨드리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또 이런 부분 쉽게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쉽게 설명해 드리면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도 줄어들고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지고 인건비는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그 외에 이런 기술을 통해서 더 발전하고 있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효율성 높은 기계로 사람을 대체해서 자동화로 가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인건비 비싸고 사람 쓰기 너무 힘들어지니까 뭐 기계로 대체해서 자동화 가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현대차 국내 공장 외에도 SK온과 이렇게 합작사를 설립해서 미국 조지아 공장도 설립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뭐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 내용도 오늘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도 스마트 팩토리가 당연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함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과 관련해서 오늘 스마트 팩토리 좋은 모습 보였고요. 관련주 보면서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일 로보틱스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유일 로보틱스 오늘 제가 후반부에 설명드린 조지아 공장 관련해서 영향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뭐 장중에는 최고 25%가 넘는 상승을 보이다가 조금 윗꼬리를 날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유일 로보틱스도 지금 현재 보이는 차트가 전부입니다. 만약에 거래량을 실린 상태로 앞에 이 구간을 확실하게 넘어줬다면 바로 진입하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더 얘기 드릴 수 있었겠지만요. 지금 충분한 거래량을 실어주지 못하고 앞에 이런 매물대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앞에 매물대도 있지만 이런 거래량 그리고 이런 거래량들을 충분하게 넘어서기에는 오늘의 거래량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이럴 때는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럴 때는 한 발 물러서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실 때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하지만 또 신고가 근처에 가 있는 이런 종목들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항상 지켜봐야 됩니다. 현재 뭐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AI나 로봇 등 이런 섹터들은 조금 관심권 밖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유일 로보틱스도 당연히 뭐 이렇게 조정을 쭉 받고 있다가 지금 스마트 팩토리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상승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실적에 대해서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는 거래량과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지금 현 종목 유일 로보틱스는 꼭 관심권에 넣어두시고 모든 것들이 다 확인된 이후에 매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T-로보틱스도 살펴볼게요. 네, T-로보틱스 좀 더 길게, 네, 이렇게 최대한 길게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갭 상승 이후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여기 보면 네, 오늘 상한가를 찍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거래량 이렇게 보시죠. 다시 한번 길게 보겠습니다. 오늘의 거래량이 얼마만큼 많이 나왔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특히나 주린이 초보 주식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큰 거래량을 보이고 갭 상승을 보인 모습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가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한번 계속 지켜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내가 확신이 쌓여진다. 어떤 부분에서 상승을 보이는 부분도 내가 따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정립해 가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핫 업종 스마트 팩토리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저희는 바로 두 번째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업종으로 엔터테인먼트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또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네네. 이 K-팝에 대한 실적이 좋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좀 네네. 반영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뭐 이렇게 K-팝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네.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네, 음악도 일부러 들어보고 공부도 또 하고 당연히 그러고 나왔습니다. 네. 네, 오늘 엔터테인먼트 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그런 하루였는데요. 시장에서는 K-팝 가수들이 연이어서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엔터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다라고 평가하고 그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BTS의 지민 군이 첫 정규 음반 타이틀곡 Like Crazy 네. 이 곡을 발표하면서 2주 연속 미국 빌보드 핫 100의 순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이 외에도 이런 빌보드 차트에는 K-팝 걸그룹 50/50의 큐피트가 3주 연속 올랐다고도 합니다. 네. 제가 공부를 했지만 또 이렇게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을 정도에 잘 알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드리는 얘기들로 말씀드립니다. 네. 네, 주식시장에서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 3월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이 마무리되고 관심에서 조금 멀어졌던 엔터테인먼트. 이제는 다시 주목해 봐야 될 시기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 네. 제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이 좀 정리되는 과정에서 절대 접근하지 마시라 얘기 드렸지만 지금은 네, 접근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SM 엔터테인먼트를 찍어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 주 전반에 네, 접근해도 맞습니다. 될 시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럼 왜일까요? 또 네, 마찬가지로 시청자 여러분도 왜냐 궁금하실 텐데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번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하이브는 494억 원,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는 JYP는 263억 원, 그리고 SM은 215억 원, 그리고 YG는 176억 원인데요. 네. 여기에 더해 2분기 예상치도 나왔습니다. SM, JYP, YG가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라 예상하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4대 기획사의 영업이익을 합산한 금액이 무려 1,798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시장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앞으로 2분기에. 이 부분에 당연히 주목하셔야 되고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엔터테인먼트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핫 업종 시간을 통해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실적이 기대되는 만큼 관련주 차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JYP 뭐 정말 좋은 회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주가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 조금의 곡절은 있지만 네, 엄청난 우상향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과거에 미국 S&P 500 네, 이런 차트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최근을 보시면 오늘 거래량
충분히 들어오고 이런 거래가 나왔습니다. 지금 최고치에 아쉽게 넘어서지 못했지만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고가, 최고가 영역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연봉 차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앞에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워낙 매물이 없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있는 이 매물대 이후에는 지금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확인했을 때는 이럴 때는 충분히 보유하신 분들은 파티를 즐기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앞에 나오는 이런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물량을 털어낸다라고 판단이 서시기 전까지는 충분히 보유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 상승을 누려보시라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YG 엔터테인먼트. 조금 JYP와는 다른 모습 보고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YG 엔터테인먼트 저기 구설수로 좀 이렇게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또 YG 엔터테인먼트 최근에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계속 우상향한 모습을 지속할 것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섣불리 내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걸그룹이나 아니면 출시되는 내용들이 지금 YG 엔터테인먼트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주로 소개시켜드렸고요. 이 정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졌지만은 지금은 조금 관심을 가져놓고 충분히 살펴볼 때다라는 점으로 핫업종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을 이기는 핫 업종으로 오늘 스마트 팩토리와 엔터테인먼트까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들인 만큼 나도 이런 종목들에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다소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저희의 구호죠. 이기자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마지막 필승 종목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정하신 시장을 이기는 필승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필승 종목 TEMC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TEMC 제시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오늘도 지난 필승 종목들의 리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네, 오늘 필승 종목 들어가기 전에 리뷰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템, 제가 처음부터 저스템과 펜트론 처음 매수하거나 말씀드릴 때부터 길게 본다 말씀드렸죠. 길게 보고 이렇게 하락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도 아직도 배가 고픈 상태다. 아직 멀었다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었는데요. 저스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란톡방 통해서도 얘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 저스템 아주 우리 이기자 대표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제가 또 여기서 강의해드릴 내용은
이런 유통 주식수를 넘는 거래량을 꼭 확인하시라. 이럴 때는 특히나 또 이렇게 이평선이 모여 있을 때 이런 것들은 매집이 들어간 흔적이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드리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델타 구간으로 넘어갔을 때 델타 구간에서 어떻게 라곤 기법에서는 델타 라곤을 잡는가? 찰리 라곤, 델타 라곤, 브라보 라곤 다 따로 있지만 델타 구간의 라곤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지금 이렇게 5일선을 기준으로 아니면 3일선도 좋고요.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급하게 올라간 종목은 3일선을 조금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을 때는 5일선을 기준으로 5일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추세가 살아있고 아직 기대감이 살아있을 때는 5일선을 넘어서는 걸 확인할 때 그리고 이 내용들을 5일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을 때는 5일선을 터치하고 올라설 때가 바로 라곤이다. 델타 라곤이다. 설명 계속 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런 상승 보이고 있음에도 정리하지 않습니다. 저는 길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스템 아직도 꽉 붙들고 계시라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스템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루닛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은 제가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고가 영역에 안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괜찮다. 지금 상단 추세선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내려왔다. 터치하고 내려왔고 오늘 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에도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여기도 역시 델타 구간 역사상 신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델타 구간, 델타 라곤이 어디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오늘 델타 라곤 기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인데 지금 5일선을 찍고 지금은 5일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냐? 5일선을 지지하는지 확인을 하고 아니면 5일선을 깨고 내려왔는데 다시 상승해서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위에 올라섰을 때가 아니라 그게 추세가 확인될 때 이게 바로 델타 라곤입니다. 물론 델타 라곤도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락 나왔을 때도 지금 5일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도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게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 정도 흔들림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으셔도 된다. 제가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서 매도하는 방법도 이미 여러 차례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기자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계속 알려드렸죠. 역사상 신고가 영역에 들어왔는데 매도 타이밍 당연히 거래량 봐야겠죠.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면서 하락이 나왔을 때는 매도 사인이다. 그런데 지금 루닛 같은 경우에 오늘 하락이 나왔다가 이렇게 다시 올리는 모습을 보였어도 거래량이 어떻죠? 바로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이것은 역사상 신고가 영역, 즉 위에 매물대가 없을 때만 해당되는 사항이니까요. 이렇게 하락하는데 지금 저 사람이 이렇게 거래량이 적으면 문제 없다고 했어 라고 하는 내용들을 아무데나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 그리고 이 방법은 역사상 신고가 영역에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루닛 종목 리뷰는 이 설명을 드리려고 그리고 오늘의 하락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 드리기 위해서 리뷰 드렸고요. 오늘의 필승 종목 TMC입니다. TMC 이렇게 보면 반도체 또 반도체 갖고 왔냐 너는 반도체밖에 모르냐 반도체에 미쳤냐 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반도체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저 반도체 총각이네 반도체 총각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반도체 총각 맞더라고요. 우리 이자 포트폴리오에 반도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워낙 많은데도 또 반도체를 가지고 온 이유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반도체 총각이라고 불러주셔도 상관없으니까요. 반도체에 대한 생각 한번 어떤지 공부해 보시고
이게 정말 반도체가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지만 뭐 이렇게 반도체 총각이라고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요. 이제 배터리 아저씨는 가고 반도체 총각이 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TMC 다시 돌아가서요. TMC는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자, 반도체 특수가스를 국산화하고 그리고 이런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설명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국내 최초로 내연가스 추출 설비를 개발했다. 이렇게 가리게 됐네요. 이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TMC도 이런 고객 파트너사 삼성, SK하이닉스, DB하이텍 다 인증을 받은 그런 기술력을 가진 업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성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이 이기자 포인트 항상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한번 쭉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기자 포인트의 이익에서도 또 이거 봐야겠죠? 이익에서 첫 번째 매출액. 매출액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설명드렸나요? 매출액이 우상향하는지 보자. 우상향하는지 보자. 제가 이기자 포인트, 이익, 기대감 자리 중에 이익이 좀 가장 포지션은 적지만 그래도 3박자가 다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익 보겠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어떻죠?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도 한번 살펴보시죠. 영업이익 당연히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까지 네, 역시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이익은 오케이. 자, 이제 이익은 오케이 넘어가고 기대감도 좋은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뭐 제가 반도체 이렇게 계속 확신을 드리고 있는데 기대감이 당연히 반도체 섹터에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이 있지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국산화한 또 우리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산화 맨날 네 K 이렇게 들어가는 국산화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국산화에 성공한 업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글로벌 고객사의 다변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은 물론이거니와 TSMC, 인텔, 기옥시아 등 다양한 칩 메이커 고객사들을 현재 확보하고 있다라고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공정 트렌드 전환에 따른 특수가스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반도체는 업황 바닥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당연히 수요가 증가될 것 충분히 예상 가능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여기서도 중요한 국산화를 통해 안정적인 실적 향상. 네. 언제까지 수입해다 써야 되냐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이렇게 K 붙은 이것들을 이루어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규 상장주를 여러분께 많이 소개해드렸고 필승 종목으로 많이 소개해드렸고 또 성과가 어떻게 나온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TMC 신규 상장주 중에 하나고요. 왜 그럼 TMC는 빨리빨리 가지고 오지 않았냐? 이렇게 반도체 좋아하고 TMC 신규 상장주인데 다 그것도 시기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파 구간을 넘어서 지금 찰리군을 넘어서 지금 델타 구간에 진입한 델타 구간의 초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다른 종목 이런 해서 더 상승을 보이는 다른 종목보다 거래량이 많이 적기 때문에 주목도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좀 살아나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TMC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뒤에 다른 교육 내용이나 아니면 다른 설명 없이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필승 종목 TEMC 살펴봤는데요. 이 빠떼리 아저씨는 가고 반도체 총각이 왔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만큼 저희 필승 종목에서 계속해서 반도체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오로지 저희 노란톡방에서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 역시 노란톡방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 보셔서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 방법 안내드려야겠죠.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저희 방송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 노란톡방은 24시간 열려 있다는 거 아시죠? 못다한 이야기 저희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